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바트였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9% 올라서 2671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말 코스피 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증시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증시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이렇게 많이 혼자서 빠져있던 그런 증시다 보니까 조금 그게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눌려 있었던 반도체가 오늘 크게 반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는 0.7% 빠졌고요. 나스닥은 0.04% 상승으로 해서 미국 증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다우가 좀 약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오른 거는 마이크론이 거의 구세주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EPS가 예상이 1.11이었는데 1.18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76억 불 예상이었는데 77억 불 하면서 매출과 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제 미국은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업황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런 가이던스 제시를 하는데, 이게 저번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내놨던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부정적 리포트를 상당 부분 불식시켜 줬습니다. 우선은 그 내년에 HBM이 이제 공급 과잉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질문에 나왔는데 마이크론에서는 올해 내년 이미 지금 모든 물량이 다 판매가 됐고, 그리고 가격도 고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5년까지는 실적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어, 그리고 AI 쪽 이쪽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감소할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공급 과잉이 될 것 같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장 후에 15%가 이렇게 오르면서 어제 거의 2% 상승 마감을 한 것까지 계산을 하면 거의 16%, 17%가 이렇게 오른 그런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어제 미국 장 자체는 보면 엔비디아나 AMD가 2%대 이렇게 오르면서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마이크론이 아주 확신을 가져다 준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장 후에 더 오르기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123불이라서 고점까지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사상 최고치 대비 10% 조금 넘게 빠지긴 했는데 상당히 많이 회복한 그런 수준이에요. 저번에 거의 90불까지 이렇게 밀렸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다시 올라왔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가 180달러 초반대니까 거의 다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이 사상 최고치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보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9%가 넘게 올랐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이닉스가 거의 메모리 반도체 대장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 이렇게 오르면서 마이크론의 호재를 그대로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랑 같이 가는 그런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7% 이렇게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자사주 소각 400억 발표를 하면서 주주 환원까지도 잘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으로는 상당히 비싼 거는 맞지만은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하이닉스보다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좀 모범적인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기는 합니다. 지금 배당금 같은 경우도 1200원 거의 고정이라서 가지고 지금 뭐 1%도 안 되는 그런 배당 수익률이고 자사주 소각 같은 것도 전혀 하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받기 때문에 마이크론보다 시총이 거의 뭐 비슷하거나 낮죠. 보면 현재 마이크론 시총이 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140조 정도 되니까요. 지금 하이닉스가 오히려 마이크론보다 시총이 약간 낮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렇게 뭐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역시 뭐 이런 주주 가치가 잘 지켜지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정도의 그런 주주 가치를 지켜준다고 하면 사실 시총이 여기서 한 3배 정도 더 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네, 한 400조 이런 식으로 가도 적정한 그런 밸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인 이런 주주 환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뭐 계산을 하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뭐 대체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다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4% 오르면서 그래도 삼성전자도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빠질 때 더 많이 빠졌는데도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총 차이도 이제 보면 한 뭐 2.5배, 뭐 3배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3배 미만으로 이렇게 차이가 계속 좁혀지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참 위기인데 이 경영진이 별로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미 지금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삼성전자가 참 문제가 많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현실 파악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좀 전망은 지금 좀 안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금융주 같은 경우도 강했습니다. 어제 이제 밸류업 지수 실망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오늘 대부분 다 어제 하락한 거는 만회를 했습니다. KB가 네, 4% 가까이 올랐고요. 신한지주가 6.5%, 네, 그리고 하나금융주주가 5.5%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이 메리츠 금융주주가 6.4%가 오르면서 99,200원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주주 이제 진짜 뭐 10만 원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가장 좀 선진적인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장 후에 추가로 자사주 5천억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1조를 소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잘하면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들이 강한 이유가 이런 꾸준한 자사주 소각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국 주식과 흡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메리츠 금융주주입니다. 이제 코스피에서 19위 수준까지 올라와가지고 계속해서 순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좀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잘 되면 그만큼 다른 기업들도 조금 본받을 그런 또 동기가 되니까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회사도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반도체 그리고 네, 금융주 이런 데가 이제 상승을 많이 이끌었고요. 어,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도 제 이제 밸류업 실망으로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꽤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모회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상승까지 이렇게 어, 네,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11%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어, 오늘 보면 또 이렇게 지수가 어쨌든 3% 가까이 올라오는데 보면 외국인이 매수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가 참 반갑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사야지 우리나라 증시는 오릅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참 증시가 올라오기 힘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뭐 5천억 정도 샀는데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거든요. 네, 5천억 정도 샀는데도 불구하고 네, 워낙 눌려있던 증시다 보니까 상승폭이 이렇게 상당히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만 뭐 계속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 네, 네, 좋겠지만, 지금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낮은 그런 수준이고요. 지금 이 2670대 정도가 와서야 이제 겨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보면 올해 지금 코스피 상승률이 0.59%입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 올해 이렇게 성과를 보면 정말 지금 코스피가 안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니케이가 올해 지금 16% 올라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니프티 50 지수가 20%, 그리고 나스닥이 20%, S&P도 거의 20% 가까이. 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오늘자로 겨우 플러스 전환을 한 그런 수준이니까 아직도 참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반도체가 뭐 이 정도면 바닥을 좀 찍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건 스탠리의 그 반도체 매도 리포트는 상당히 지금 좀 틀린 셈이 되거든요. 이 마이크론이 거의 뭐 지금 정면 반박을 한 그런 셈이라서 어, 어쨌든 그런 매도 리포터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실적이나 어, 앞으로 이제 실제 기업들이 이렇게 반박을 하면 되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해야 될 일을 네, 마이크론이 한 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주주와 시장과의 소통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는 뭐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뭐 미국 그 애널리스트의 매도 리포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우리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미국 기업의 이런 실적 가이던스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정말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어떤 그런 동력으로는 주식이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좀 크게 반등 나와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반등세 좀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